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물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혼자서만 살아갈 수는 없죠. 좋든 싫든 타인과 어울려 살아야 하고 그 타인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나 갈등, 불편함 등도 감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좋은 사람을 만나고 곁에 두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친구처럼 또 때로는 가족처럼 편안하게 속을 터놓을 수 있고 또 불편함 없이 만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만 있어도 내 삶을 지탱해 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와 잘 맞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쉬운 일만은 아닌데요. 일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그 소중한 기회가 찾아온다면 그 인연을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자, 그럼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목요일 1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준현 운용형님과 함께 할게요. 운용형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답답해서 시작하기 전부터 도대체 시장은 언제 좀 날아가나라는 이야기를 좀 하기도 했는데 시청자분들께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자, 이 답답한 시장을 또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지 오늘 운용형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궁금한 내용들 지금부터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종목 진단 출발하니까요. 1부에 종목 진단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유튜브와 또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데요. 먼저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종목 상담 신청하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세 가지 꼭 같이 남겨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전화 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 열어둘 테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 운용형님과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 나누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오늘 채팅창 보니까 오늘 힘든 시장을 보내신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반올림 100% 님께서도 종목이 하락하면서 아쉬움을 좀 표현하고 계시고 WTN님 내 마녀의 맥도 못 추고 으유 하셨는데 어제 있었던 또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과 함께 또 오늘 옵션 만기일까지 겹치면서 시장의 변동성도 좀 컸습니다. 이 부분들 어떻게 잘 버티셨는지 오늘 이러한 시장에 좀 실망하고 속상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우리 투자의 신과 함께 하시면서 같이 위로도 좀 받으시고 또 정보도 같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진단도 꼭 받으셔서 오늘의 속상함을 좀 만회할 수 있는 희망의 좋은 종목들을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치님 오셨습니다. 방구석 챔피언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 불꽃졸보님께서도 또 일찍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오승님 출석 체크하도록 하겠고요. SCHD 러브님께서 오늘도 공부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앵커님 휴가 가시기 전에 막방이시겠네요 하셨는데 제 휴가는 다음 주입니다. 일단 다음 주까지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오늘도 역시나 운용형님의 미니 강의 기다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서 종목 상담 신청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그 사이에 운용형님과 함께 오늘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정리할까요? 네, 그렇죠. 오늘은 좀 올라야 되는 날이었거든요. 일단은 연이틀 파월 의장이 상원 청문회 출석을 했고 어제도 이제 하원 청문회 출석을 해서 상원에서 출석했던 비슷한 맥락에 통화정책과 관련 발언이 있었거든요. 네. 금리와 관련해 가지고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미국 증시 자체가 어제 이제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고용 지표가 상당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어요. 시장 예상치가 고용이 아마 11만 9천 건이었는데 24만 건이었기 때문에 고용 지표 좋게 나오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 자체가 혼조권으로 끝났거든요. 나스닥 시장이 이제 약간 소폭 플러스 나왔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주도했으니까 그동안 쉬었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오늘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었지 않습니까? 네. 1-2% 정도. 그러면 지수가 대체적으로 15포인트라든가 어제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이틀 연속 빠졌어요. 빠진 이유가 결국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동시 만기였고요. 맞아요. 예, 오늘 수급 보면 만기일 영향이 상당히 컸어요. 이따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여기다 그동안 이제 시장을 주도했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오늘 일부 종목들이 급락이 나왔거든요. 예컨대 코스모학 같은 경우가 14% 넘게 좀 떨어졌으니까 그냥 그동안 주도했던 주도주가 이탈하게 되면 다른 대안 업종들이 의미 있는 코스피 시장 내에 더 섹터들 예컨대 산업재라든가 소재라든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반도체를 중심으로 IT가 반등이 나오든가 그래야지 시장이 견조하게 움직임이 전개되는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급락한 과정 속에서 다른 의미 있는 섹터들이 주도주가 안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좀 악화가 좀 되면서 오늘 또 어제에 이어서 하락세로 끝난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수급을 보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만기일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현물 시장에서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9,720억을 매도했어요. 엄청난 매도 규모죠. 근데 보시게 되게 되면 만기일 영향이었던 것 자체가 단일가에 장중에 한 5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단일가에 4천억이 넘는 매도가 나왔어요. 그 4천억이 나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장중에 매물 압박이 심했다는 거죠. 장중에 안 나왔던 물량 자체가 단일가 막판에 4천억이 나오면서 최종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9,720억 정도가 매도가 나왔으니까 반면에 선물에서는 1,820억 정도 좀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오늘 삼성전자 매도 물량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무려 360만 주입니다. 봤더니 1월 30일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매도를 했으니까 당연히 지수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하락을 한 국면 쪽에서 그래도 그동안 약간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았던 보험이라든가 제약, 그다음에 의류 같은 게 상당히 소외를 받았거든요. 그다음에 건설, 그다음에 자동차 일부 종목들이 상승한 것 같고 IT, 반도체 중심 IT라든가 철강, 조선주들이 하락이 나왔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수급 보게 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 투자가들이 2,459억을 매도를 했고요. 기관 투자가들이 1,678억을 매도했는데 이 정도 규모면 쌍끌이 매도기 때문에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닥 시장은 별로 그렇게 빠지지 않았어요. 0.5%, 6%. 이게 앞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도 소재 관련 종목들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상승한 것 자체가 지수의 어떤 하락을 저지한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매도 규모에 비해서는 여전히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오늘 이제 바이오라든가 그다음 소외를 받던 전자결제, 그다음에 KH바텍을 중심으로 한 폴더폰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움직임이 괜찮았고요. 반면에 그동안 급등했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앞서 얘기했다시피 소재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게임, 그다음에 일부 AI 관련 종목들이 급락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 자체는 하락 부분 자체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매물로 봐서는 거의 동시 만기일 영향이 상당히 컸고 주도주가 1차 전지 급락이 나왔던 투자 심리 악화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가 2차 전지가 좀 하락을 했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일부 소외주 중심의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 근데 오늘 시장이 주가가 떨어졌지만 그렇게 나쁜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가지고 있던 일부 이제 2차 종목들이 급락이 나왔지만은 다른 이제 앞서 소외주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상승 종목수를 보게 되게 되면 거의 엇비슷해요.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이나. 5.5 대 4.5 정도. 약간 종목수로 따지면 왜 하락 종목이 많았지만은 상승 종목도 많았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그동안 손대토 종목들이 많이 빠졌지만 일부 그동안 소외를 받던 종목들이 약간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의 질적인 부분 자체는 그렇게 2차 전지를 제약은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좀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채팅창에도 2차 전지 급락에 제대로 맞았어요라는 댓글도 보이는데, 자,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들을 한번 본격적으로 저희가 체크를 해보면서 이제 잠시 후에 또 미니 강의를 통해서는 앞으로는 그러면 어떤 전략을 해결해 봐야 되는지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정말 종목이 힘들었던 그 종목의 타격을 많이 받으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그 어느 때보다 종목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저희가 빠르게 종목 진단도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올려주실 때는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꼭 같이 올려주셔야 하고요. 어떤 게 궁금하신지 또는 어떤 상황이신지 구체적인 내용들도 같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에 맞춰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 있으시다면 매수 문의도 미리미리 남겨주세요.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 그 종목에 대한 확실한
세밀한 분석과 함께 안전한 투자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까요. 02-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꾸쭈님께서도 안녕하세요 라면서 울면서 인사 나눠주셨고 종목도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하나씩 체크하겠고요. 전정희님 잘 오셨어요. 아네스님과 호박님 반갑습니다. 매도는 예술 나는 똥손님께서 안녕하세요. 제 계좌는 오늘도 똥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 똥이 약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한번 힘을 내보시길 바라겠고요. 동백꽃 피는 날님, 이루리님, 이상일님의 종목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유나님 오셨네요. 마그마님까지 저희 출석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궁금한 내용들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진단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이루리 님이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제이스택 진단할게요. 매수가는 13,200원에 비중 10% 가지고 계십니다. 예전보다 올랐는데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꼭 부탁드려요 라면서 남겨주셨는데 제이스택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계속해서 연달아서 상승 흐름, 지금 한 4거래일째, 5거래일째 그것도 긴 장대 양봉을 그려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11,560원까지 올라왔는데 다만 지금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13,000원대여서 이게 언제 가격대인가 보니까 2019년도에 이 13,000원이 마지막으로 나왔더라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 종목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지금의 이 급등이 얼마나 반가우실까 싶어요. 자, 매수가 드디어 회복할 수 있는 건지 희망을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어때요? 예, 뭐 최근 오늘 뭐 차트 보시다시피 급등이에요. 예, 네. 9,000원부터 해가지고 지금 오늘 12,000원까지 윗꼬리 달고 약간 밀렸는데 예사가 이제 본업 자체는 그 디스플레이 장비 쪽입니다. 디스플레이 장비니까 알다시피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계속 적자니까 네. 디스플레이 업황 자체는 안 좋죠. 안 좋고. 근데 장비 회사들,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들 제이스텍, 그다음에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도 LG 디스플레이 쪽에 장비를 많이 공급하고 있는 회사고 반도체 장비도 공급하고 있는데 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제이스텍도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회사가 보면 2월 아마 24일 정도 4분기 실적이 발표가 좀 된 것 같은데 4분기 실적이 대체적으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거의 없거든요. 코스피도 그렇고 그렇죠. 네. 거의 어닝 쇼크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회사 작년 4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378억의 영업이익이 무려 169억이 났잖아요. 근데 이거 이 회사가 영업이익도 많이 났지만은 매출액 378억의 영업이익이 169억이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40%거든요. 장비회사가 제가 40% 영업이익률 낸 회사를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 회사 장비가 어떤 장비인지 모르겠지만은 영업이익률이 없다는 것 자체는 이 회사의 그 장비에 대한 탁월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 장비를 안 쓰면 안 되는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들이 네. 그런 쪽인 것 같아요. 회사가 3분기에 영업이익률은 3분기에는 영업이 96억이고 4분기가 169억이 나와서 매출액은 3분기가 비슷한데 영업이 급증 것 자체가 약간 어떤 일회성 이익일 수도 있는데 일단 올해 1분기 정도를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은 네. 영업이익률 장비 회사가 대체적으로 반도체 장비라든가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이 평균 뭐 15%에서 20% 정도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주성 엔지니어링이 대표적인 회사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이 보시게 되게 되면 작년 4분기를 본다 한다면 매출액 1,000억 원에 280억이니까 대체로 28% 정도 이익률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이스텍이 상당히 높았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주성 엔지니어링은 LG 디스플레이고 그다음에 제이스텍은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아마 그 장비를 공급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은 회사가 작년 실적으로 보면 지금 주당 EPS가 무려 1,7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수준으로 보면 지금 12,000원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PR 기준에서 한 7, 8배 정도 되는 수준이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 디스플레이 업황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실적은 좋지만 이 종목이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할인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현재 지금 반도체 장비 회사들도 일부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보게 되게 되면 GST를 중심으로 일부 종목들을 보게 되게 되면 PER 5배, 6배에서 주가 못 가거든요. 반도체 업황 때문에. 그러면 이 종목 실적은 좋지만은 우리 시청자님 13,000원대가 네.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되는데 뭐 기업 내용으로 본다 한다면 17,000원 가야 되는데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주성 엔지니어를 비교를 해봐라. 왜냐면 주성 엔지니어링이 대표적인 종목이니까
또 주성엔진을 진짜 꾸준히 보고 있는 주식이거든요. 예산은 이제 태양광 쪽도 뭐 제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상당히 안정적인 회사예요. 회사가 보시면 작년도에 단기 수익이 1,000억 났습니다. 1,000억 났잖아요. 1,000억 났고 주당 EPS가 2,200원입니다. 근데 PER 몇 배예요? 5배입니다. 5배도 못 가잖아요. 그러면 제이스텍은 지금 앞서 7배, 8배라고 그랬으니까 주가가 올라가기가 조금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또 주가가 단기로 급등했지 않습니까? 네. 한꺼번에 한 3,200원 확 올라가지 마시고요. 한번 팔고 제가 보기엔 다시 주가 보면 만 원대, 1,500원이라도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000 비중이 10% 정도 좀 되는데 가급적 12,000원도 올라가면 한번 좀 파셨다가 만 원대 정도에서 내려오면 다시 매수해서 만 원과 12,000원 그 사이에서 매매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요? 너무 한꺼번에 원금 확보를 하지 마시고 한번 매도하시고 오늘 12,000원까지 올라갔던 데서 5위권을 달았으니까 내일 올라간다는 12,000원 파시고 그 다음에 1,500원대 초반까지 10,000원대 초반 정도가 내려오면 다시 사두시면 그게 또 오히려 손실을 좀 만회하는데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이스텍. 최근에 이 실적이 기술력을 증명해 주면서 주가에 큰 호재로 작용을 했고, 실제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단기적인 급등으로 또 매수가까지 계속 기다리기에는 어느 정도의 좀 리스크가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12,000원 정도까지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렸고, 그 이후에 재매수 다시 한번 관심 가져보자 라는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인사도 많이 나눠주시고 종목도 많이 나눠주셔서 저희가 진짜 빠르게 좀 달려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인사도 많이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다음 종목 먼저 만나볼 거고요. 여러분들 유튜브 채팅창도 좋지만 전화 주시면 조금 더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으니까요. 02-325-8200번, 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자, 다음 상담입니다. 이번에는 유나님이 남겨주신 MDS 테크를 살펴볼 거고요. 매수가는 3,180원, 비중 10%입니다.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올려주셨는데 아마 이번에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죠? 오늘 3,01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최근에 요 장대 양봉, 아마 엔비디아에 대한 연결이 되면서 엔비디아 수혜주로 같이 좀 관심을 받으면서 큰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모멘텀은 받아갈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당장 조금 손실을 보시니까 불안하신 것 같아요. MDS 테크는 어떤 모멘텀으로 보고 대응 전략을 짜야 될까요? 예, 예사가 이제 인베드 시스템이라고 네. 차량 내부의 어떤 소프트웨어를 가동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인베드 시스템 자체가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항공 우주라든가 여러 가지 첨단 무기 체계라든가 이쪽에 다양하게 제가 사용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이 종목의 초기에 상당히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성장성을 가지고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건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결국 이제 실적이 따라져야 주가 가거든요. 근데 예사 보시게 되게 되면 그런 어떤 예사의 어떤 내용으로 본다 하더라도 상당히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안 따라주잖아요. 예. 보면 딱 보시게 되면 2017년도 이후에 매출액이 다 똑같잖아요. 2017년도에 매출액이 1,500억인데 작년도에 1,500억이에요. 1,500억에서 딱 증가되지가 않아요. 이 성장했으면 매출액이 더 증가돼야 되잖아요. 영업이익도 평균적으로 4, 50억 정도. 작년도 88억 났는데 단기 순손실이 났기 때문에. 근데 예사가 이제 주가가 3,000원짜리, 예사가 왜 이렇게 주가가 싸지 봤더니 액면가 200원짜리예요. 네, 그렇죠. 이게 싼 주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가총액이 2,500억이에요. 네, 2,500억. 그러니까 현혹할 수가 있죠, 개인 투자가들이. 네. 아까 인베드 시스템과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AI와도 연결해 볼 수가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 근데 예사가 시가총액 2,000개에서 제가 주식을 볼 때 가격을 3,000원짜리 가격을 보지 말고 시가총액 얼마인가를 봐라. 2,500억이다. 2,500억짜리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200원짜리 발행 주수가 8,200만 주. 그러면 시가총액 2,500억이면 250억 정도 이익이 나면 PER이 10배인데 예사가 이익이 안 나잖아요. 작년 적자나잖아요. 그러면 주가 힘들죠. 제로로서 단기 이벤트 내지는 이슈 모멘텀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네. 주가는 본질적인 가치에 따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이슈가 끝나버리면 주가가 바로 급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근데 이 정도까지 기업 내용으로 봐서는 더 빠질 수 있는 주식이에요. 앞서 얘기했던 시가총액이 2,500억이니까 예사가 자본 총계가 1,000억짜리 회사거든요. 자본 총계도 늘어날 수도 없는 거고 단기 순이익이
거의 뭐 증가되지 않는 쪽이니까 1,000억짜리 회사인데 현재 주가가 좀 떨어져서 2,500억. 우리 시청자님이 뭐 3,300원대 샀으니까 그렇게 뭐 비싸게 산 건 아니지만은 이거 만약에 주가 이제 2,400원에 예? 주가가 지금 이거죠 지금에서요. MDS 테크. MDS 테크, 예, MDS 테크 맞죠 지금에서요. 우리 시청자님이 얼마에 사셨다고 그랬어요? 3,100. 그렇죠. 3,000. 그럼 여기 한참 됐네요 여기서요. 이거 맞는 거죠 여기서요? 그 차트가 조금 다른 네, 것 차트가- 같아요 지금. 네. 예. 자 일단 MDS 테크 지금 차트를 다시 한번 좀 차트에 확인을 할 다시 거고요. 다시 떼었습니다. 맞습니다. 볼까요? 다시 바로 다시 볼게요. 떼었습니다. 제가 네. 차트를 잘못 띄었어요. 예, 그건 맞는데 지금 3,000원대 맞습니다. 예, 네네. 예, 예, 3,000원대 맞습니다. 예. 일단은 최근에 차트 저는 최근에 차트 자체가 급락이 좀 나와서 이게 정상이죠, 해서요. 일단은 주가는 비싸요. 그래서 주가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3,400원대 정도를 고점으로 좀 보시고요. 아직 차트 흐름으로 봐서는 아직 깨지진 않았어요. 예, 깨지진 않았고 22평선은 좀 지지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예산은 펀드멘탈보다는 모멘텀으로 가는 거니까 모멘텀으로 갈 때는 일단 기술적 지표도 염두에 좀 돼야 되는 거니까 3,000 아마 우리 시장에 매수한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것도 앞서 주가가 제가 비싸다고 그랬으니까 네. 22동 평균선 가격이 2,800원이거든요. 2,800원 이탈하면 그 선에서도 좀 비중이 10%밖에 안 되지만은 좀 손절하고 나오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네. 자, 주가가 지금 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기는 하죠. 그래도 매수가까지는 다시 한번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은 있고요. 다만 지금 주가적으로, 차트적으로 좀 부담이 있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도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800원 이탈 시는 손절하는 그 타이밍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건강이님 오셨습니다. 박준현 운용형님이다. 매일 나오시면 좋겠어요. 라는 응원의 댓글 남겨주셨고요. 오늘 멀고도 먼 길님, 남극곰님 오셨고 가을님, 도두리님 모두 반갑습니다. 종목 많이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속도를 내서 종목 더 많이 봐드리도록 달려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멈추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고 전화 꼭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OCI입니다. 태백 주목나무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으로 살펴보고요. 매수가는 103,000원에 비중 15% 가지고 계시는데요. 오늘 인적 분할한다고 책이 왔어요. 손절을 해야 되는지 더 버텨야 되는지 망설여집니다.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도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자, OCI가 OCI 홀딩스와 OCI로 인적 분할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죠. 주가는 조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97,600원에 거래를 마쳤고 과연 이 인적 분할 이슈를 어떻게 과연 소화를 해낼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제가 인적 분할 날짜를 좀 찾다가 제가 정상 공시 시즌을 못 찾았는데 22일 날 일단은 안건에 표결을 한다. 3월 22일인가요? 네. 오래됐어요. 작년도인가 공시를 해놨고요. 그래서 3, 4월, 5월인가 좀, 정확히 생각 안 나 찾아보려다 못 찾아봤는데, 네. 일단은 인적 분할이거든요. 인적 분할이고,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분할 비율이 OCI 홀딩스, 우리 앵커님 얘기했다시피, OCI 홀딩스가 아마 68%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자회사로 분리된 OCI가 32.만 그 대충 7대3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맞아요. 10대3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네. OCI 홀딩스가 아마 폴리실리콘을 담당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OCI 분할된 새롭게 이제 사업회사로 출범한 회사 자체가 카본 블랙 쪽에 아마 담당을 할 거예요. 담당하는데, 분할한 것 자체가 이제 OCI 폴리실리콘 사업을 좀 따로 떼놓으려고 하고 있는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적 분할이기 때문에 이거 뭐 봐주셔도 됩니다. 왜냐면 물적 분할이 아니기 때문에, 인적 분할된 회사 같은 경우,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주식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LG에너지 솔루션은 물적 분할이잖아요. 그 물적 분할이 좀 되면서 LG학 주주들이 LG에너지 솔루션 주가를 배정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인적 분할은 OCI 홀딩스 앞서 얘기했다시피 같이 해당되는 약 68%를 주식을 받고 나머지 32%를 분할된 신설 자회사가 바로 상장이 되니까 받아요. 그래서 전혀 유동성에 문제 없어요. 네. 일시적으로 잠깐 이제 분할된 기간 동안에 거래 정지되는 기간이 좀 있을 거예요. 2, 3주 정도라든가. 근데 이제 분할 이후에 이제 OCI 주가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제 폴리실리콘 사업 부분을 좀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OCI 하게 되면 이제 폴리실리콘 사업인데 최근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 자체는
급락했다가 다시 좀 반등 좀 하면서 안정을 찾고 있고, 이게 중요한 것 자체가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태양광이 전반적으로 다 그렇지만은 폴리실리콘도 그렇고 태양광 모듈이라든가 그다음에 태양 전지를 중심으로 한 그 자체가 대부분 중국입니다. 거의 생산량 자체가 압도적으로 중국이에요. 80% 이상이 폴리실리콘이. 그래서 중국 경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폴리실리콘 중심으로 해서 태양광 모듈이라든가. 근데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중국이 지금 그 폴리실리콘과 관련된 그 태양광 사업 쪽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히 규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알다시피 유구르 지역에 노동 착취권으로 인해 가지고 유구르 쪽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 지금 수출 못하게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 노동 탄압 때문에. 네. 그래서 중국산 태양광을 관련된 폴리실리콘 중심으로 한 그 자체가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에 못 나갈 겁니다. 상대적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OCI가 아마 수혜를 좀 받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측면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부터 미국의 에너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본격적으로 좀 적용이 좀 되면서 미국 쪽에서 올해 태양광 시장 자체가 유럽도 그렇고요. 아마 20, 30% 정도 성장을 할 것 같아요. 다만 우리나라는 현 정부 자체가 태양광보다는 풍력 쪽으로 우대하는 쪽으로 약간 좀 바뀌면서 아마 그 조만간 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풍력이 약간 우대 쪽인데 태양광은 기존에 문재인 정부 때 많이 추구했기 때문에 약간 줄이면서 풍력 쪽인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 자체도 태양광 시장 자체는 계속적 성장. 다만 이제 OCI는 폴리실리콘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태양광 정책보다는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중심으로 한 모듈 회사들이 어떤 실적이 중요한 부분인데 OCI 회사 자체는 중국 경기와 글로벌 시장의 태양광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전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OCI는 현재 주가 수준 자체가 워낙 싸잖아요. 작년도에 영업이익 9,700억 원에 단기 수익 8천억입니다. 8천억이고 올해 전망치도 7천억인데 아마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작년도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워낙 급등했다가 30한 8불 정도까지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다시 안정을 찾고 있는데 지금은 비상이니까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작년도 실적 기준에 PER이 지금 3배밖에 안 돼요. 근데 만약에 분할을 하게 되게 되면 이런 것도 재평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PER 3배짜리인데 더 이상 할인을 어디서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말씀드리면 일단 분할 받으세요. 주가가 만약 그 전에 주가가 올라가면 파는 것도 괜찮지만은 일단 가져가셔도 돼요. 일단은 저점은 좀 나온 것 같고요. 21동 평균선이 95,500원대니까 그 가격대에서 좀 보시고 개인적으로 이거는 만약에 분할되기 전에 11만 원 정도 올라가시면 한번 파시고요. 그다음 분할 받아서 앞서 OCI 홀딩스와 OCI 주가를 함께 나눠서 길게 보고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 분할에 대해서 전혀 걱정 없이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대응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OCI 좀 긍정적으로 보유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인적 분할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말고 좀 더 버티셔도 될 것 같고요. 분할을 받으셔도 좋고 혹시 분할 전에 11만 원까지 목표가 보시면서 대응 전략 한번 잘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박준현 운용형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의 신 목요일 1부 9시 30분 지나가고 있고요. 종목 진단과 함께 잠시 후 미니 강의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1부에서뿐만 아니라 2부에서도 종목 진단 계속해서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의 질문들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채팅창에 보내주셔도 좋고 전화 상담 02325-8200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하게 이용하시고 좋은 정보들 많이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요. 저희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진단해 드릴까요? KTCS요. KTCS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4,700원이고요. 네. 그리고 비중이 좀 높아서 80%고요. 80%. 이 비중 네. 한 번에 들어가셨어요? 아니면? 아니요, 어제 종가에 40% 들어갔는데 아, 그러셨구나. 네. 오늘 뭐 반등할 걸로 생각했는데 안 그래서 쭉 빠져서 이제 21선을 찍는다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21선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물 타가지고 어제 오늘 이렇게 KTCS를 무겁게 담아 가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게 그럼 가장 궁금하세요?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차트, 일봉 차트를 보면서 주로 많이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2,000원대에서 사서 제가 4,000원대에서 한 번 다 견디다 못해 이제 다 털고 나왔는데 2차 파동이 올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2차 파동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급등이 거래량 실고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한 7천만 주 이상 8천만 주 막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긴 했어요. 그래서 3차 파동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눌림목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21선 안 찍고 다시 반등을 하겠지. 그리고 챗 GPT도 있고, 뭐 AI 쪽도 있고, 다 연결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적도 상당히 이번에 뭐 역대 최고 실적 냈고, 그리고 시가총액도 그에 비해서 좀 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2천억 정도 좀 이하래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다시 3차 파동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조금 시작을 했는데 조금 많이 떨어지길래 오늘 그냥 저가에 그냥 버블을 탔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이 종목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지금 믿고 투자를 좀 과감하게 하셨는데 한 번 더 그런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는 기회가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운영형님의 네네, 의견 감사합니다. 들어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뭐 공부를 좀 많이 하셨네요, 요새요. 예, 우리 저기 매니저님 제가 전에도 HPSP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예. HPSP 그때 6만 원에 제가 샀다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아마 상담을 해주셨어요. 예, 그래요. 네.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서 하신 것 같아서, 예. 네네. 이건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보고 들어간 것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주가가 올라온 이유 자체가 이거 챗 GPT 관련 종목인가요? 챗 GPT도 관련이 됐고 이번에 그 AI 이번에 네, 그러니까, KT에서 이게 회사가 본래 KT의 전화번호 서비스 회사잖아요, 그래서요. 네네 맞습니다. 제가 사업보고서 들어갔더니 회사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더라고요. 전화번호 네. 안내와 관련된 수익 부분 자체가 한 20% 정도 차지하고 기타 여러 가지 그 데이터 콜이라든가 그다음에 네. 유통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한 네다섯 개 사업 부분 자체가 골고루 이제 사업에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이게 이제 챗 GPT와 관련이 돼 있는지 모르지만 요즘 뭐 챗 GPT 관련 종목도 워낙 좀 많이 움직임이 전개돼서 그러니까 실적은 우리 시청자님이 얘기했던 대로 작년도에 거의 뭐 많이 증가되지는 않았지만은 영업이 243억 나오면서 단기 순이익이 170억 나왔으니까 네네. 2021년도에 비해서는 영업이익 뭐15% 정도 증가됐고 그렇죠. 단기 순이익은 거의 엇비슷해요. 네네. 근데 이제 이 종목을 실적 가지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도에 이제 주당 EPS가 400원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럼 현재 주가 우리 청에 4,700원을 사셨는데 PER 기준에서 11배 정도 샀으니까 이 종목은 이제 펀드멘탈보다는 지금 이제 테마성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펀드멘탈 시적은 좋지만은 이 종목이 그렇게 성장성 있는 사업 쪽은 아니니까 프리미엄을 받을 수 AI나 이제 챗 GPT 쪽으로 바뀌면 네. 사실 코스트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제 AI와 관련된 부분 자체는 물론 지금 최근에 테마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한두 종목 정도, 열 종목 중 한두 종목 정도는 기업의 실적으로 뒷받침되면서 가치가 향후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고 좀 봐요. 근데 실적으로 연결되기에는 2년, 3년, 4년 이상 지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현재는 저는 좀 이 종목도 그래도 다른 AI 관련 종목들에 비해서는 시장을 따라주죠. 최근에 움직였던 종목들 대표적으로 코난 테크놀로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픈 테크놀로지라든가 엣지 테크놀로지라든가 관련 종목들은 다 적자잖아요. 그렇죠? 적자고 네, 이 종목은 적자고 이 종목은 그래도 이익이 나니까 이익이 나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 접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이 종목이 이제 얼마만큼 챗 GPT와 관련해 가지고 연관된 부분 자체는 우리 시청자님보다 더 모를 수는 있어요. 모를 수는 있기 때문에 그 연관돼서 이 회사가 근데 제가 알기로는 관련해 가지고 실적으로 앞서 제가 주요 사업 부분 자체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부 네다섯 개 주요 사업 부분 자체가 매출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가 아직 실적보다는 현재로서 테마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고 기업 내용으로 본다 한다면 최근에 주가 자체가 좀 이제 4,000원대 회사잖아요. 이 회사는 물론 이 회사가 또 주당 BPS가 좀 높아요. 주당 BPS가 보시게 되게 되면 4,500원대니까 현재 PBR 1배 되는 수준이고 또 작년도 한 배당도 아마 200원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재무 내용 자체도 KT 쪽이 안정적인 거니까 다만 이제 앞서 얘기했을 테마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테마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최근에 챗 GPT 관련 종목들이 많이 조정받았잖아요. 그렇죠? 네네. 조정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2차 전지가 워낙 급등하다 보니까 챗 GPT 관련 종목도 힘을 못 썼거든요. 근데 2차 전지가 지금 오늘 확실하게 조정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좀 이제 다시 다른 대안 쪽이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바이오 종목도 잠깐 움직이기 전개됐지만은 2차 전지가 워낙 투기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챗 GPT 관련 종목들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최근에 소외를 받았어요. 근데 2차 전지가 좀 조정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KTS를 중심한 AI 관련 종목들이 내일 이후에 오늘 일부
셀바스 AI 종목들 오늘 급등했다 좀 밀렸거든요. 예, 관련 종목들 움직임을 봐서는 아마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은 반등이, 챗 GPT 관련 종목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최근에 고점 돌파는 좀 힘들다고 봐요. 다른 여타 테마 종목들도. 그러면 이 종목도 내일 이제 차트다 본다는 지금 오늘 22 이평선의 지지 좀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20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차트를 많이 선호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내일 아마 중국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고점 돌파 못 한다고 봐요. 최근에 고점 5,500원, 6,000원이라도 간다고 기대하지 마세요. 최근 5,900원까지 갔는데 5,900원까지 갔는데 오늘 뭐 약간 매수가가 약간 좀 빠졌는데 짧게 접근하세요. 이 정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5,200원대 정도 언저리 정도. 5,200원대 그리고 비중이 80%잖아요. 네. 그렇죠. 비중이 많습니다. 여기 이탈하면 좀 팔아야 되겠죠. 그렇죠? 반 정도라도 파세요. 오늘 저점이 이탈했는데 오늘 저점이 4,540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4,500원 이탈하면 비중도 많으니까 4,700원에서 뭐 200원 손실나는 것 자체는 뭐 많지 않으니까 4,500원 이탈해서는 최소한 80%니까 반 이상은 파셔야 되겠죠. 그럼 그 밑으로 거기가 손절 라인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여기 파셔야죠, 여기서. 예. 그럼 전체 다 이거 테마로 오른 거니까. 이거 개별적인 실적으로 봐서는 이 종목이 아마 1월 말부터 올랐으니까 예상 이제 본질적인 기업 내용으로 봐서는 현재 시장 여건을 본다 한다면 이 가격이 적정한 가격이에요. 2,800원, 3,000원 정도가. 다른 여타 이 회사 물론 싸기는 싸지만 현 시장 여건에서 다른 여타 종목들 대표적으로 뭐 가치 성격의 철강이라든가 일부 종목들 PER 3배, 4배짜리도 많거든요. 방 안 좋아서. 그래서 종목은 1월 말에 챗 GPT 관련 종목들이 이슈가 좀 되면서 2,000원대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2,000원대 초반에서 올라와서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무조건 4,500원 이탈하면 손절하셔야 돼요. 최소한 다는 제가 보내드리고 싶지 않지만은 반 이상은 최소한 손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올라가더라도 5,500원대에서도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AI 관련돼서 그래도 이렇게 아직 테마가 죽지 않았고 또 챗GPT와 모든 이제 해외 기업들 구글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3월에 다 이제 발표를 하기로 돼 있거든요. 이번 달에. 그러니까 뭐 KT도 아직 발표는 안 해서 믿음이라는 어떤 AI 챗 로봇을 했는데 걔도 이제 아직 발표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영향을 좀 주지는 않을까요? 일단은 저도 챗 GPT 관련 종목들 계속적으로 이슈화는 될 것으로 봐요. 근데 이제 최근에 주가들이 워낙 떴잖아요. 200%, 300%. 뭐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400%, 500% 좀 떴고 그래서 최근에 시장 여건을 고려하면 아무래도 지금 차트상으로 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현재는 기술적 반등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고점 돌파해가지고 올라가기에는. 그래서 우리 청량님 제가 다른 분 같으면 20% 정도 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져가자고 했는데 비중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욕심 줄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의견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는 데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꾸준히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만두님 오셨네요. 봄이 되니까 만두가 더 맛있네요. 라는 댓글도 같이 남겨주셨는데, 봄이 만두의 계절이었군요. 만두 맛있겠습니다. 자, 내일의 태양님도 오셨고, 나라라 참새야님 잘 오셨습니다. 스카이로켓님과 아리아님 모두 반갑고요. 2부에서도 계속 종목 진단 이어지니까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도 빠르게 살펴볼까요? 유튜브에서 도두리 님이 남겨주신 대창단조 진단하겠습니다. 매수가는 7,900원이고요. 비중 20% 가지고 계세요. 대창단조 오늘은 7,0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종목이야 뭐 차트만 보더라도 거의 뭐 꾸준하게 지금 3,000원대에서 9,000원대까지 올라왔던 종목이고요. 지금은 좀 조정을 받는 상황인 것 같네요. 이제 이 7,000원대를 깔고 내려갈까 조금 불안한 구간이기도 한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뭐 차트로 본다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산 이제 기업 내용을 보고 판단한다 한다면 주가가 내려가기 쉽지가 않죠. 예산은 이제 건설 중장비 회사 쪽이고요. 건설 중장비 쪽에 하부 구조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진성 TC하고 비슷합니다. 앞바퀴 뒷바퀴 이제 굴러가는 롤러 쪽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굴삭기 회사들이 특히 이제 부품 회사들도 그렇고 뭐 섹터도 마찬가지지만은 작년도 3분기부터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전개되고 있는 쪽이고 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 3분기뿐만 아니라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제 중소형 종목이지만은 상당히 알짜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회사
분기 단위 실적을 보시게 되면 분기가 100억 이상의 꾸준하게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고요. 회사가 이 실적이 좋아진 것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제 굴삭기 업황 자체가 작년 3분기 때 좋아지는 부분도 있지만은 회사가 이제 매출처 자체가 많이 다변화가 좀 됐어요. 국내 이제 굴삭기 회사들이 과거에는 중국 시장에 많이 의존을 했는데 북미 시장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특히 요즘은 유럽 쪽으로 좀 많이 나가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새롭게 좀 부각되고 있는 인도 시장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우리나라 현대건설기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회사들이 인도가 지금 대규모의 아시아 개발은행에서 지금 차관까지 지원을 받으면서 대규모 지금 인프라 투자를 하는데 이미 이제 국내 회사들이 인도 쪽에 법인이 좀 진출해 있는 상태거든요. 회사 같은 경우도 일본과 합작 법인을 통해 가지고 인도 시장에 좀 진출을 좀 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작년도에 실적이 좋은 것 자체가 이제 미국 시장인데 미국 시장에 그 법인이 하나 있는데 법인 투자가 지분 70%였는데 작년에도 추가적으로 30% 정도까지 확대를 하면서 100% 정도 자회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작년도에 미국 법인 실적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지분이 70%에서 이제 100% 정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100%에 해당되는 이제 지분 이익 자체가 고스란히 이 회사 이익으로 반영이 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회사가 굴삭기 회사 중에서 아마 영업이익률, 앞서 제가 제이스택을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아마 가장 높을 겁니다. 진성 TC보다 영업이익률이 14% 넘어요. 다른 굴삭기 회사, 부품 회사들은 10%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고, 그리고 회사가 보면 부채가 없습니다. 무차입입니다. 30%밖에 안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중소형 회사지만 상당히 알짜다. 그리고 이 회사 실적을 보시게 되게 되면 2020년도에 2,600 영업이익 매출에 2,600억에다가 영업이익 195, 그다음에 2021년도에 3,500억에 295, 작년도에 무려 4,200억에 598억이 났어요. 498억이. 작년도에 주당 EPS가 1,375원이니까 지금 PR로 따지면 6배밖에 안 되거든요. 주가 쌉니다. 올해도 지금 작년도보다 앞서 제가 올해도 좋아질 수 있는 것 자체가 미국 쪽에 지분을 확대했고 또 인도 시장에 일본과 합작법인 자체가 올해 본격적으로 가동이 좀 되는 거니까 인도 시장 고성장에 따라 가지고 다른 여타 주변국들도 올해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죠. 여러 가지 네옴시티도 있고 앞서 인도 시장에 어떤 투자 또 미국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본격적 시행 때문에 따라 가지고 투자가 전개될 거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지금 계속 전쟁이 진행이 중인데 올해 안에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전후 복구와 관련된 것들 부각되면서 굴삭기 수요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설기기가 요즘 좀 부진합니다. 결국 이제 중국 시장이 경기 부양책 효과 자체가 기대했던 것보다 약하다 보니까 건설기기가 그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중국의 굴삭기 자체는 작년도에 이제 저점을 좀 찍었고 올해부터 좋아지는 쪽이기 때문에 작년도 바닥 찍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중국 시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건설기업 회사들이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네. 올해는 다른 나라 여타 국가들은 계속 좋아질 거고 중국이 작년도보다 올해는 무조건 좋아지는 거니까 그에 따라서 굴삭기 회사 자체는 좋아진다. 그래서 대탕장도 실적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최대씩 날 거다. 주가도 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중이 7,900원대에서 사셨는데 약간 추가 사셔도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적으로 봐서 펀드멘탈로 봐서는 작년도 회사가 거의 200원 정도 배당을 한 회사거든요. 배당도 한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그 이상 배당을 할 수 있는 회사, 또 제 회사 보게 되면 대주주들이 계속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충분히 이 종목은 10,000원 이상까지 갈 수 있는 주식이에요. 기업 내용 평가가 된다 한다면 아마 1분기 실적도 무난하게 좋게 나올 거라는 전망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직전 고점이 8,300원대 정도 되는 거니까 이거 목표로 보시고 기업 내용으로 본다 한다면 10,000원 이상까지 봐도 되는 주식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창단조 긍정적인 전망으로 때를 기다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 10,000원까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종목 한 가지만 더 빠르게 살펴볼게요. 좋은 날 님이 남겨주신 드림텍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15,000원이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시는데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서 손실을 최소화해서 빠져나오고 싶다라는 바람도 함께 남겨주셨거든요. 드림텍 이 종목도 지금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종목이고요. 오늘 10,0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손실 어떻게 줄여나갈까요? 15,000원에 사셨으면 지금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더 사세요. 손실 줄이는 방법은 얘 사도 되는 이유가 네. 드림텍의 모회사가 유니캐스트입니다. 유니캐스트고 유니캐스트가 최근에 주가가 예산은 이제 반도체 유통기 겸 자율주행 관련 기술 때문에 이거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거의 꾸준히 올라오고 회사도 주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림텍, 유니캐스트가 위에 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드림텍은 중간에 있는데 또 드림텍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남무가라는 회사가 있어요. 스마트폰 같은 3D 센싱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도 작년도 4분기 실적은 좀 안 좋게 나왔지만 작년 최실적이 났거든요. 올해 회사
메타버스와 관련해가지고 올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회사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스마트 부품 정도 산다면 제가 나무갈 사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실적이 좋으면 당연히 지분을 가지고 있는 드림텍이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드림텍은 본업은 뭐냐면, 본업은 이 회사가 이제 그 카메라 관련 여러 가지 모듈 관련 부품이고,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성장 모멘텀 자체가 헬스케어 쪽입니다. 헬스케어 이미 미국의 FDI 쪽에 아마 허가를 좀 받아가지고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면서 이 회사는 이제 앞으로 헬스케어 회사로 좀 보시면 돼요. 예. 헬스케어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니까 그렇게 본다 한다면 이 회사가 작년도에 아마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을 겁니다. 보시면, 그렇죠. 2021년도에 961억인데 아직 4분기적이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현재 지금 3분기까지 대충 더해보면 영업이익 900억이 넘잖아요. 1분기 때 426억, 2분기 때 213억, 3분기 때 268억인데 아직 4분기적이 발표가 안 됐으니까 3분기까지가 영업이익이 900억, 거의 900억 되지 않습니까? 그죠? 단기 순이익은 700억이에요. 700억입니다. 그러면 작년 4분기적이 안 나왔지만은 단기 순이익 2021년도에 700억, 2022년도는 최소한 900억, 1000억입니다. 그러면 회사 주당 EPS가 1,300원짜리입니다. 그럼 주가 이거는 갈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이 종목이 조금 아마 무거울 겁니다. 더디게 가요. 그래서 최근에 흐름을 좀 타고 있으니까 15,000원 사셨잖아요. 비중도 1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0% 정도 더 사셔가지고 이거는 최소한 12,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손실 없이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10% 추가 매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빨리 미니 강의 시작하라고 댓글 올려주고 계셔서 미니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어떤 시장의 반응과 또 전략을 짜야 되는지 운영형님의 미니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미니 강의 주제는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최근 발언에 따라 가지고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그 파월 의장의 상원 하원 이틀 은행 청문회에 좀 참석을 해서 본래 이제 반기 통화정책 관련 보고서를 좀 발표를 하면서 거기에 청문회 답하는 쪽이었는데 뭐 거의 비슷하게 발언했습니다. 상원 어제 이제 그 전날 상원 어제 하원 주요 내용 자체가 현재 지표 자체가 연준이 생각한 것보다 워낙 좋아서 지표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CPI 지표라는 거죠. CPI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 반면에 고용 지표들이 좋게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연준이 생각했던 것보다 지표들이 상당히 예전과 다 다르게 좀 나와서 금리 인상을 좀 속도를 좀 내야 되겠다. 그리고 최종 금리도 높여야 될 것 같다는 걸 암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3월 달에 이번 3월 22일 날 있을 FMC 쪽에서 50bp 금리를 인상을 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그 패드워치에 따르면 제가 조금 전에 보고 왔는데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78%입니다. 이게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기 전에는 27%밖에 안 됐거든요. 27%, 8%였거든요. 지금은 역전됐습니다. 이게 25pp 금리 인상 가능성이 26, 7%. 그 다음에 이제 거의 50pp 금리 인상 가능성이 80% 정도까지 올라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최종 금리도 지금 본래 우리가 파월 의장 발언 있기 전까지는 최종 금리가 5.0에서 5.25 있지 않습니까? 연말에. 근데 지금 파월 의장 발언 이후에 5.5에서 5.75 정도까지가 가장 높습니다. 약 37% 정도. 그 다음에 5.75에서 6.0까지. 6.0에서 6.25까지 있는데, 그래서 즉 5.5 이상을 제가 계산해 봤더니 65%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종 금리가 현재 지금 5.6까지 올라와 있다. 이 정도까지 현재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올라와 있다. 근데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 자체는 3월 달에 25pp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현재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4.75지 않습니까? 그럼 5.0으로 끝날 거다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반기 정도 가면 한두 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걸 가지고 연초부터 주가가 올라왔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50pp 정도가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3월 달에 50pp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5.25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4월 달에 FMC가 없으니까 5월 달, 6월 달에 25pp씩 올린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5.75 정도, 75 정도 그 정도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그게까지 현재 시장에 나와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따라 가지고 이제
금리 자체가 상당히 이제 예상보다 더 장기화되지 않습니까? 고금리 자체가 미국으로 본다 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지난주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3.5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미국과 금리 차이가 1.25인데 만약에 미국이 앞으로 5.75까지. 5.75까지 온다 한다면 금리 차가 2.25 정도까지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거든요. 최소한 우리나라 금리도 3.75 내지 4.0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다만 우리 시장 자체는 지금 미국의 그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그런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그 실제금리 자체는 별다른 변동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달에 우리나라 최근에 발표된 CPI 지표가 떨어졌거든요. 5.2에서 4.8로 우리나라 물가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미국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금리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또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가 장기화 됨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경기 침체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약간 우려감 부각되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전망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국면 쪽에서 경기 침체가 되는 게 되면 결국은 기업들의 실적도 안 좋아질 건데 이런 또 부분들이 우려감인데 근데 중요한 자체가 이제 그 파월 의장도 이거 3월 달에 꼭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암시한다 하지는 않았어요. 이번 주 고용 지표라든가 CPI 지표를 보고 확정한다고 그랬으니까 너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 부분까지 반영이 돼서 현재 종합주가 지수가 좀 내려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CPI 지표가 앞서 이제 고용 지표도 좋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예상치보다 그렇게 낮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 한다도 시장에 충격으로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반영이 좀 돼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물가가 높지만은 현재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서비스 물가가 상당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예상보다 안 떨어질 것 같은 게 결국 노동시장을 위축시켜야지 서비스 물가가 떨어진다는 쪽이고, 올해 중반 정도 가면 이제 주거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주거비는 떨어지는데 고용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서비스 물가가 생각보다 안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좀 더 긴축 속도를 내겠다는 게 지금 파월 의장의 발언 내용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 그래서 결국 고용시장이 안 좋게 나와야 된다. 그렇게 좀 해석하시면 되겠죠. 앞서 그래서 그러면 시장의 영향은 어떠냐? 영향은 크진 않다. 이미 앞서 그 정도까지 반영이 좀 됐다. 그리고 작년도 주가 하방이 지지가 될 수 있는 것 자체는 미국은 지금 안 좋지만 다른 여타국 좋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유럽 시장 같은 그 신고가예요. 그 다음에 중국 시장도 최근에 고점까지 올라갔다 조정을 받고 있는 쪽인데 그래서 미국 시장을 너무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민스럽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올해는 미국 시장이 안 좋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미국 시장이 경제 지표라든가 좋다 보니까 지금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은 후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이라든가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좋으면 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은 충분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앞서 얘기했다시피 그런 50bp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반영이 좀 될 흐름이기 때문에 하방이 좀 지지가 된다. 다만 주가가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 효과를 좀 기대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파월 의장 발언을 제가 생각하지 않아서 2,400에서 지지가 되고 2,530 정도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약간 하방은 조금 더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380포인트, 장중으로서는 2,360 정도까지 내려올 수가 있는데 종가상은 2,380은 지지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월 FOMC까지 열릴 때까지는 2,480포인트 윗방향으로 올라가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여전히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 투자가 주식을 안 사니까 결국은 그런 돈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빠른 순환매와 현재와 같은 개별주 중심의 종목 장세가 좀 더 연장이 되고 3월 22일 FOMC 이후에 어떤 시장이 윗방향으로 결정이 될지 그때 좀 확정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야 될 산들이 있습니다. 고용지표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CPI라든지 FOMC까지 우리 조금 더 차분하게 그리고 하나하나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박준현 운용형님과 함께 또 1시간 꽉 채워서 여러 가지 정보들 전해드렸고요. 운용형님과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자의 신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조금 이따 만나요.